중학교 1학년 동화 2과 본문입니다. 오늘도 지난 1과에 이어서 본문 내용을 통해서 다양한 문법들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문법은 복습이 참 중요하죠. 우리 지난 1과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만 좀 살펴보고 갑시다. 영어를 만드는 가장 작은 단위가 단어라고 했습니다. 단어가 모이면 구가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텍스트와 넥은 각각 단어이지만 이 두 개가 한 덩어리로 만나면 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in과 the와 넥은 각각 하나의 단어들이지만 한 개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면 이것이 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절이라고 해서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는 덩어리였고, 절보다 약간 더 큰 개념이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다, 그죠?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가지고 8개 핵심적인 품사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주 일부를 다뤄봤었다, 그죠? 그 8개가 다 기억이 나는지 우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명사 있었고,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있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품사 동사 있었다, 그죠? 그리고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같은 것이 있었고, 또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었고, 그 이외에도 접속사라든지 전치사라든지 감탄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접속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and, or, but 같은 이런 것들을 살짝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다, 그죠? 그리고 대명사 중에서도 우리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짝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I라든지 he라든지 she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동사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했었다, 그죠? 1과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사로 우리 비동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고, 그 이외에 나머지 또 일반 동사에 대해서도 살짝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는 것처럼 문법이라는 게 8가지 있다 그러면 이렇게 8가지만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하위 분류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사만 하더라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만 살짝 보고 말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새로운 또 대명사가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름만 살짝 언급하면 뭐 소유 대명사라는 것도 있고, 뭐 지시 대명사라는 것도 있고, 재귀 대명사라는 것도 있고, 의문 대명사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관계 대명사 이런 것도 배우고, 또 부정 대명사 같은 것도 배우고, 정말 종류가 많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법 공부를 하는데 관계 대명사라는 것이 나오면 이 관계 대명사를 알려면 당연히 대명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대명사가 뭔지를 알려면 일단 품사라고 하는 이름이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품사라는 것이 결국은 단어를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이런 큰 줄기와 큰 흐름들, 그리고 각 문법 요소들 간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이 문법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산이 여러분에게 정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새로운 문법들이 나올 때마다 그 문법 요소들이 이 문법이라고 하는 큰 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또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특히 문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문장은 물음표나 느낌표나 마침표가 붙어 있으면 한 개의 문장이 끝난 거다라고 했었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표, 마침표 있으면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장도 종류가 참 많겠죠?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바로 서술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술문, 다른 말로는 평서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아주 평범한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마침표로 끝나는 요 문장,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문장들이 가장 일반적인 평서문입니다. 또는 서술문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런데 문장에는 서술문만 있지는 않겠죠? 질문할 때 사용하는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명령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명령문과 의문문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 당연히 이것이 끝이 아니겠죠? 나중에도 이제 보겠지만 권유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라고 하는 건데, 다른 말로는 청유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문장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감탄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느낌표 같은 걸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건문은 만약에 뭐뭐 한다면 같은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또 조건문이고, 이거 말고도 참 다양한 문장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조금씩 조각조각 문법을 꿰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는 이 모든 문법 체계가 하나로 꿰어지면서 완벽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이제 누군가에게 이 문법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제목이 Dr. AI Help 라고 했네요.
AI 박사님, 닥터이죠? 도와주세요. 보라의 내용이 나오네요. 보라, you have text neck. 텍스트는 문자이고 넥은 목입니다. 이거 단어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텍스트와 넥이 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죠. 요즘에 전자기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 특히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사용하다 보면 목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앞으로 구부리게 되고 또 그런 구부정한 자세로 있다 보면 당연히 목에 통증도 생기고 어깨에도 결리고 이런 각종 어떤 신체 문제가 생기죠. 이런 거를 텍스트넥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북목 증후군 같은 그런 말로 바꿔서 쓰긴 합니다. 보라한테 이 닥터 AI가 너는 텍스트넥을 가지고 있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 U는 1, 2, 3인칭 중에서 몇 인칭이었죠? 네, 2인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이 페이지 안에서 주어의 인칭을 한번 구분해보고 갑시다. 선생님이 주어의 자리를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각 주어가 몇 인칭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두 번째 문장에서의 주어는 텍스트넥이고 세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가 없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는 your neck이 주어이고 다음 문장에서는 you, 다음 문장에서는 your head, 다음 문장에서는 your neck이 각각 주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칭 한번 판단해 볼까요? 텍스트 넥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 그리고 your neck도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 그리고 you는 2인칭. your head는 역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 your neck 역시 3인칭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인칭이라고 하는 숫자를 붙여서 구분을 하는데 의외로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 또는 we는 1인칭 그리고 you는 2인칭 그 이외 나머지는 전부 다 3인칭 이렇게 기억하면 오히려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텍스트넥은 3인칭이고 단수라서 is라는 비동사를 썼습니다. 이것은 고통, 통증인데요. 어디에 있는 통증이냐면 in the neck, 목에 생기는 통증입니다. 목에 있는 통증입니다. 특별한 거 없죠? Look at two pictures below. 아래에 있는 두 그림을 look 하십시오. 그냥 look 하면 보다이지만 look at을 쓰게 되면 어떤 대상을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쳐다보는 그런 것을 look at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번 문장의 핵심 문법 요소가 나와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살짝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문장은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을 보십시오 라고 여기에 동사로 시작한다 그죠? 이런 문장을 우리 문법에서는 명령문이라고 부릅니다. 명령문은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뭘 하라라고 이렇게 시키는 것만을 명령문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상대방에게 이런 걸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들이 대체로 다 명령문에 속합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리고 명령문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바로 동사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명령을 하는 사람은 대체로 I가 명령을 하겠죠. 그리고 명령을 받는 사람은 대체로 you, 즉 상대방에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명령문은 누구한테 명령을 하는지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는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인 이 you는 문장 속에서 생략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시작하죠. 이렇게 동사로 시작하면 대체로 명령문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동사로 시작하는 것이 명령문이다 라고 하면 동사로 시작하는 모든 문장이 명령문이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동사로 시작하지만 명령문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은 대체로 그렇다라는 것을, 그래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이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그래서 명령문은 대체로 동사로 시작하고 뭐뭐 하시오, 뭐뭐 하세요 라는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선생님이 재미난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ank you 라고 하는 한 개의 문장을 선생님이 하나 썼습니다. 자, 마침표 찍었으니까 당연히 문장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thank는 동사거든요. 그럼 이 문장은 명령문이 맞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때는 명령문이 아니라 이 문장은 서술문이라고 합니다. 서술문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평서문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평서문은 일반적인 문장인 거죠. 아니 여기에 thank가 동사이고 동사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이 명령문이 되려면 명령의 대상이 명확히 드러나야 됩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돼 있더라도 누구한테 이 말을 하는 건지 누구한테 이 지시를 하는 건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되는데 방금 이 문장은 내용을 보면 여기 앞에 생략된 주어가 you가 아니라 I 또는 we 같은 주어가 생략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통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당신에게 또는 우리가 당신에게 감사한다 라고 할 때 이때 I나 we를 생략하고 thank you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I나 we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명령문은 아닌 것이죠. 동사로 시작하지만 명령문은 아니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선생님이 이 문장을 살짝 바꿔서 thank you so much 하고 나서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좀 더 감정을 실어서 아주 강한 감정 또는 놀라움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의 느낌으로 읽어야 되겠죠. Thank you so much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명령문이 맞습니까? 여기에 느낌표가 들어있죠. 그렇다면 서술문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문장은 감탄문이 되는 겁니다. 감탄문은 말 그대로 강한 감정을 아주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문장이 감탄문이고 감탄문인지 아닌지는 대체로 이런 느낌표가 들어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선생님의 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느낌표가 들어가면 대체로 감탄문이다 라고 했지 느낌표 들어가면 무조건 감탄문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동사로 시작하면 대체로 명령문이지 무조건이 아닙니다. 문법에서는 예외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강한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감탄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Thank me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마침표가 있으니까 당연히 문장인데 무슨 문일까요? 서술문일까요? 감탄문일까요? 정답은 명령문이죠. 이 문장이 왜 명령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때 thank는 동사이죠. 감사하다라는 말이고 me니까 나에게 고마워해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상대방에게 너 지금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명령의 대상이 누구인지 문맥상 알 수 있겠죠. 명확히 드러나겠죠. 요런 경우를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문인지 아닌지는 일단 동사로 시작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두 번째, 명령하는 내용이 맞는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 주어가 보이지는 않더라도 누구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인지 문맥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지 이렇게 판단하면 100% 명령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 속에 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나올 텐데 그 나올 때마다 명령문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On the left, your neck is fine. 여기에서 왼쪽에 라고 하는 말은 이 그림에서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말하는 거죠.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너의 목은 fine, 괜찮습니다. 목이 똑바르게 고도 있죠. But on the right, 오른쪽에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you, 너는 bend는 구부리다 랍니다. Your neck을, 너의 목을 too much, 너무 많이 구부리고 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목이 이렇게 구부정하게 내려와 있죠. 너무 많이 구부리고 있다. 지금 여기에 왼쪽에 오른쪽에 할 때 이런 on 같은 이런 단어를 전치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품사 중에서도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쓰는 걸 전치사라고 하는데 오늘은 전치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Your head feels heavy. 너의 머리는 feel, 느낍니다 라는 뜻도 되고 느껴집니다 라는 뜻도 되고 여기에서 선생님 또 동사 얘기를 살짝 또 하고 가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feel 같은 것이 우리가 동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동사에도 종류가 참 많거든요. 그 수많은 동사의 종류 중에서 여기 있는 이 feel 같은 감각 동사에 대해서 살짝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감각 동사를 영어로는 sensory verb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 혹은 3학년이 되면 감각동사 말고 지각동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지각동사는 감각동사랑은 약간 다릅니다. 일단 오늘은 감각동사. 여기에 sensory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인간의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이런 걸 감각이라고 하죠. 그런 감각과 관련되는 동사들입니다. 이 감각을 통해서 어떤 상태나 어떤 감각적인 인상을 묘사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중학교 1학년 문법에서 감각동사는 딱 5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방금 여기 있는 이 feel 같은 단어가 대표적이고 taste, 어떠한 맛이 나다라고 할 때 taste, 또 어떠하게 보이다라고 하는 look
이라는 동사가 있고 어떠어떠하게 들리다라고 하는 sound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라고 할 때 smell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5가지만 기억하면 인간의 오감을 다 표현하고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day라고 하는 주어를 넣었다고 칩시다. 여기 day는 어떤 사물 그것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good 같은 형용사를 붙이면 되겠죠. They feel good. 좋은 맛이 납니다. 그럴 때는 they taste good. 좋아 보입니다. 그럼 they look good. 좋게 들립니다. 그럼 they sound good. 그럼 좋은 냄새가 납니다. They smell goo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런 동사를 감각동사라고 하고 중요한 것은 감각동사 다음에는 방금 여기처럼 형용사가 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형용사 말고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명사가 나올 때는 like 같은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서 명사랑 함께 결합하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딴 거 복잡하게 기억하지 말고 감각동사라고 해서 인간의 5가지 감각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동사들이 따로 있구나. 그리고 뒤에는 주로 형용사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느끼다가 아니라 느껴지다라는 정도로 또는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 어떠어떻게 보이다, 어떠어떻게 들리다,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중학교 1학년 문법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면서 목이 많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그러면 너의 머리는 무겁게 느껴진다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이것이 감각동사였습니다. 감각동사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또 복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주어는 3인칭이었고 단수이다 그렇죠? 그리고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 동사 feel에다가 s를 붙인 겁니다. 그 일반 동사 중에서도 종류는 감각동사였습니다. Your neck hurt 역시 3인칭이고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 시제이다 그죠? 그래서 동사에다가 s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hurt는 누구를 다치게 하다, 아프게 하다라는 말도 있고 뒤에 뭐가 없으면 그냥 아프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당신의 목이 아픕니다. 항상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있다 보니까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목이 아픕니다. 자, 이제 에디 얘기로 넘어갑니다. 에디, do you have dry eyes? 너는 건조한 눈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었네요. 자, 드디어 이번 단원의 2번째 문장이 나왔습니다. 요런 문장들을 우리 문법적으로 어떤 문장이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의문문은 말 그대로 질문하는 그런 문장을 말합니다. 의문문, 당연히 물어보는 내용이겠죠? 자, 그런데 의문문에도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종류를 우리가 다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중학교 1학년들은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도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yes, no question 이라고 해서 yes, no question 즉 맞냐 아니냐 yes 아니면 no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로는 WH ques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WH는 우리 왜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의문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의문문인데 다른 말로는 정보 의문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한테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의문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의문사 중에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when 하면 언제이고 who 하면 누구이고 what 이라고 하면 무엇이고 또 where 이라고 하면 어디이고 why 라고 하면 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how 라고 하면 어떻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해서 총 6가지의 의문사가 있고 그럼 좀 이상하죠? 이 WH question이라고 했으면 여기는 how도 WH라고 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H인데 왜 WH라고 하나요? 라고 생각하겠죠? 옛날 아주 옛날에는 이 how를 WHO how 이런 식으로 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앞에 있는 W가 탄력하고 지금은 이렇게 how를 써서 원래는 WH가 맞았던 건데 지금은 단어 모양이 변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의문사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같은 이런 내용으로 질문하는 것을 정보성 의문문이라고 하고 WH ques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여기에다가 더해서
부가 의문문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선택 의문문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간접 의문문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부정 의문문이라든지 등등등등 참 종류가 많은데 결국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랑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랑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는 사실상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에 하위 분류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기본을 쌓아두지 않으면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은 앞으로 이어질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본을 튼튼히 한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문장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명령문 아까 잠깐 얘기했었고 그리고 지금 나온 의문문이 있다. 그리고 의문문 중에는 크게는 yes, no question과 WH question이 있다. 당연히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yes, no로 답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보로 답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면 방금 여기 나왔던 이 문장 당신은 건조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의문문은 yes, no question일까요? WH question일까요? WH 없죠? 의문사 없죠? 이런 것들은 다 yes, no question입니다. 건조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건조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 아니요로 답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러면 쉽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WH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Dry eyes are painful. 건조한 눈들은 여기 I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동사는 복수형인 a가 되어 있습니다. painful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pain하고 ful이 합쳐진 말이 painful인데 실제로 fu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뭔가 가득 차 있는 거를 full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가 변형되어서 full이 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full 들어가는 단어들을 정말 많이 만날 겁니다.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으면 beautiful이 되는 것이고 힘이 가득 차 있으면 powerful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놀라움이 가득 차 있으면 wonderful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희망이 가득 차 있으면 hopefully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명랑하고 즐거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cheerfully 되는 것이고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 joyfully 되는 것이고 평화로움이 가득 차 있으면 peacefully 되는 것이고 등등등등 해서 full 들어가는 단어들이 참 많은데 그 앞에 있는 이 명사의 뜻으로 해석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겠네요. 이것이 가득 차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You use your smartphone too much. 너는 사용하는구나. 너의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구나. 눈이 건조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에디라는 친구에게 AI 박사님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네요. 너는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You play game, 게임도 많이 하고 You watch video, 비디오도 많이 보고 You also send many texts, 많은 문자 메시지를 또한 보내는구나. Look in the mirror, 거울을 한번 보거라.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무슨 문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의문문 아니죠? 명령문 아니죠? 주어가 다 있죠? 명령하는 내용은 아니죠? 그렇다면 가장 일반적인 문장 바로 서술문 또는 평서문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문장의 종류, 이번 단원에서는 문장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이 문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거울을 한번 봐라 라고 했죠? 이 문장은 무슨 문일까요? 그렇죠. 의문문 아니고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바로 명령문이죠. 동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you에게 하는 말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거울을 한번 봐라 라는 명령하는 내용이 맞으니까 어디를 봐도 명령문이 확실합니다. 거울을 보다 라고 할 때 그냥 look the mirror 라고 하지 않고 look in the mirror 라고 했다는 거 조심해서 보길 바랍니다. look in the mirror 라고 하면 거울 속에 비춰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다 라는 것이지 거울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죠.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look in the mirror 라고 쓰는 겁니다. Your eyes are red and dry.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도 복습하죠. and 같은 이런 단어를 우리 문법용어로 뭐라고 불렀었냐면 접속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접속사 중에서도 등기 접속사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접속사가 나오면 뭐와 뭐를 연결하는지 꼭 찾으라 그랬죠. 방금 여기에서는 red라고 하는 형용사와 dry라고 하는 형용사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는 접속사네요. 그래서 your eyes are red, your eyes are dry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너의 눈은 빨갛고 충혈되어 있고 그리고 건조하구나. 그리고 여기에 느낌표가 들어갔는데
느낌표가 들어가면 대체로 감탄문이긴 하지만 이 문장은 정확하게 감탄문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얼마나 감정을 실어서 얼마나 강하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강하게 얘기한 거면 감탄문이 되는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면 그냥 평서문 또는 서술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감탄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사로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명령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의문문이라고 우리가 좀 전에 배웠는데 의문문은 당연히 질문하는 거니까 물음표가 있는 것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대부분은 물음표가 있으면 의문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물음표가 없는데도 의문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되면 배우게 되는 간접 의문문 같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면 무조건 이렇다라는 그런 문법은 거의 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도 대체로는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쓰려고 합니다. 문법이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죠. 물음표가 들어가면 대체로 의문문이고 느낌표가 들어가면 대체로 감탄문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외들도 있으니 항상 주의해서 다른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제 재민 얘기로 갑니다. 재민, are you a small bee? 라고 해서 물음표가 들어갔네요. 그렇다면 무슨 문일까요? 네, 특별한 거 없이 이 문장은 의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까 배웠던 것 중에 yes, no question일까요? 아니면 WH question일까요? WH 의문사 없죠? 그렇다면 yes, no question. 그렇다면 이 질문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될 때 그 대답에 대해서 yes 아니면 no로 답하면 되겠죠? 당신은 스몬비입니까? 네. 당신은 스몬비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답하면 되겠죠? 이런 게 yes, no question 이었습니다. 스몬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합니다. 스몬비라고 하는 것은 is a smartphone zombie. 그래서 합쳐져서 스모에서 SM이 합쳐지고 여기 좀비에서 옴비가 합쳐져서 스몬비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난 겁니다. 스마트폰 좀비입니다. You always walk with your smartphone. 너는 항상 걸어 다니는구나. With your smartphone. 핸드폰을 가지고서, 이때 with도 역시 전치사입니다. 뭐뭐 함께라는 뜻이고 또는 뭐뭐를 가지고서라는 뜻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이런 always 같은 것들을 나중에 이름하여서 부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부사 중에서도 빈도를 나타낸 얼마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느냐를 가지고 이름하여 빈도부사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런 빈도부사는 이런 동사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꼭 이 자리만이 정답은 아니고 다른 자리에도 올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빈도부사를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우고 나면 그 빈도부사에도 참 종류가 많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방금처럼 always는 항상 하는 거니까 굉장히 자주 하는 거겠죠. 근데 요거만큼은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하는 usually 같은 것이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덜 자주 하는 것 중에서도 그나마 좀 자주 하는 often 같은 것들이 있고 요거만큼은 또 아니지만 좀 하는 sometimes 같은 것들이 있고 여러분 이제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질수록 그 빈도가 약간씩 줄어드는 느낌이 좀 납니까? 정말 잘 안 하는 것들로 이제 속하게 되면 seldom 같은 것들이죠. 거의 잘 안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절대 안 하는 거는 never이겠죠. 이런 식으로 빈도가 얼마나 빈번한지를 가지고 나타내는 부사가 따로 있는데 이런 걸 빈도부사라고 한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요거 당장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문장을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But you don't look ahead. 너는 보다인데 아까 우리 감각동사라고 배웠는데 여기에서의 look은 감각동사가 아닙니다. 감각동사인지 아닌지는 바로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데 이 ahead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거든요. 앞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는 감각동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동사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지 않는구나. 앞을 내다보지 않는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항상 걸어 다니는데 앞을 보면서 걸어야 되는데 앞을 보지 않고 걷는구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기 전에 방금 여기에 앞에 있는 이 but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법 용어로는 접속사에 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접속사 but이 뭘 연결하는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죠? 없다는 얘기는 바로 앞문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앞문장과 이 뒤에 있는 요 문장 요거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등위 접속사 and라든지 or이라든지 but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렇게 앞문장에 있었던 건데 문장이 너무 길어지니까 길이를 짧게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접속사를 포함해서 통째로 떨어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문장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문법에서 허용되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위 접속사가 보이면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는데 방금처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You only look at your phone. 아까도 했었죠? look에다가 at을 붙이면 구체적인 대상을 콕 집어서 보는 겁니다. 너는 오로지 너의 핸드폰만 쳐다보는구나. 그럴 때 앞을 내다보지 않고 sometimes, 때때로 우리 아까 sometimes 나왔다 그죠? 여기 있는 이 sometimes 역시 이때 이 sometimes도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빈도 부사는 대체로는 동사 앞에 위치하지만 방금처럼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문장 첫머리에 넣어서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너는 bump into people or trees. 역시 or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나왔으니까 뭐와 뭐를 붙여주는지 찾아야죠. 바로 뒤로 보니까 trees라고 하는 명사가 보이네요. 그럼 앞에 있는 명사 people이겠죠. 그러면 얘랑 얘를 연결해 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bump라고 하는 것은 부딪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bump에다 into가 붙이면 어디에 부딪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어디에 부딪히는지 나오겠죠. 사람이나 또는 나무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bump into가 다른 문장에서는 부딪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우연히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마주치다 이런 뜻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부딪히다 라는 뜻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핸드폰을 보고 걸으니까 때때로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Don't worry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 지식을 총동원해서 무슨 문장일까요? 무슨 문일까요? 일단 의문문은 확실히 아니다 그죠? 그리고 감탄문도 일단 아니죠. 느낌표가 없기도 하고. 그렇다면 서술문, 평서문일까요? 아닙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일단 주어가 안 보인다 그죠? 주어가 안 보이니까 명령문입니다. 실제로 명령문인지 한번 봅시다. Don't worry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죠. 일단 동사인데 동사 앞에다가 조동사를 붙여서 만약에 조동사가 없으면 그냥 걱정하다라는 걱정하시오인데 don't worry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부정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문이라고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부정명령문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이 말은 상대방인 you에게 하는 말이라서 you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Here are some tips. 여기에 몇 가지 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워낙 자주 쓰는 말이라서 이제는 별로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 단어인데 왜 팁하면 왜 창 뾰족한 그 꼭대기 이런 끝부분 이런 거를 또 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죠. 보통 왜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팁 같은 그런 거를 뜻할 때 쓰는데 이 팁이 또 조언을 뜻하는 그런 팁도 있지만 왜 식당 같은 데 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서비스 요금 무슨 사례금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도 역시 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사로 쓰이면 뭐 팁을 주다라는 뜻이 되겠죠. 방금 여기서는 조언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의 팁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문제를 얘기했었던 친구들에게 한 명 한 명 팁을 주려고 합니다. 먼저 보라에게 주는 팁. 보라, hold your smartphone. 스마트폰을 홀드 하십시오. 홀드는 쥐다라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을 쥐는데 어떻게 쥐냐면 at eye level. eye level은 눈높이라는 뜻입니다. 핸드폰을 눈높이로 잡아서 핸드폰을 붙잡으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목이 구부러지지 않게끔 해주는 조언입니다. 또한 stretch your neck often. 종종 자주 stretch 하십시오. stretch라고 하는 말은 왜 스트레칭 하다라고 쓰죠? 왜 뻗다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뭐 늘리다라는 뜻, 아니면 뭐 연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종종 늘리십시오. 목 스트레칭 하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디한테 하는 말은 rest your eyes. 눈을 rest 하십시오. rest는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명사로 쓰이면 당연히 휴식이라는 뜻도 있고 나머지라는 뜻을 나타내는 그런 명사 rest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으니까 휴식을 취하다. 근데 누구의 휴식이냐면 눈이 좀 쉴 수 있게 하십시오. 눈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라고 했고 재민한테 주는 조언으로는 look ahead. 핸드폰을 보면서 걸으니까 앞을 내다보십시오. 그리고 walk 하십시오. 또 여기서 재미난 퀴즈 한번 풀고 가야죠. and가 연결하는 거 찾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앞에 있는 ahead와 walk를 연결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바로 뒤에 and 바로 뒤에 있는 work가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look이라고 하는 1번 동사랑 그리고 work라고 하는 2번 동사 동사 두 개 연결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look ahead가 한 개의 덩어리고 work가 두 번째 덩어리인 겁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시고 그리고 걸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봤었던 문장 몇 개, 문장의 종류 한번 구분해 보고 합시다. 그러면 here are some tips. 여기 몇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장이죠. 평서문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서술문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다음, 보라한테 핸드폰을 눈높이로 잡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시작하는 거니까 명령문이다, 그죠? 여기에 보라는 부르는 말인 거고 실제로 문장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hold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을 하고 you한테 얘기하는 상대방인 보라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명령문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stretch 하십시오. 이것도 역시 명령문이죠. 그리고 에디한테 눈을 쉬게 하십시오. 라는 것도 명령문이고 재민한테 앞을 내다보고 걸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명령문이죠. 이번 단어는 명령문이 핵심이네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문장 Let's be safe and healthy. 일단 해석부터 하면 안전하십시다. 그리고 건강하십시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safe라고 하는 형용사와 healthy라고 하는 형용사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문장은 무슨 문일까요? 일단 평서문, 서술문 아닙니다. 명령문 당연히 아니고요. 감탄문 아니고요. 그렇다면 뭘까요? 그렇죠. 우리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알아두면 좋은 권유문 또는 청유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문장의 종류 중에 하나였었다, 그죠? 권유문이나 청유문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일단 방금 여기서처럼 let's로 시작하면 대부분 다 권유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라는 뜻이니까 대체로 let's로 시작하겠죠? 아니면 shall we 같은 이런 독특한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뭐 합시다. 뭐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권유문, 청유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과 보문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단어가 모여서 구가 되고 구가 모여서 문장이 된다. 그 문장은 내용에 따라서 참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서술문 또는 평서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마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문장들은 서술문이나 평서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는 이거보다는 명령문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도 살짝 얘기했었고 권유문도 지나가듯이 한번 살짝 살펴봤고 그리고 감탄문도 살짝 살펴보기만 했지 제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명령문은 대체로는 동사로 시작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you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인데 보통 이런 you는 생략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내용을 봤을 때 누구에게 뭘 하십시오 라고 명령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러면 명령문이다. 하지만 동사로 꼭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의문문은 대체로는 물음표로 끝나면 의문문인데 대체로는 그런데 이 의문문 중에도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Yes, No question이 있고 WH question이 있다. 모양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 이 정도 문장을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참 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품사라고 했었죠. 품사에는 기본적으로는 8개의 품사가 있고 여기에 하위 분류로 정말 많은 또 품사들이 있긴 한데 앞으로 본문 속에 정말 중요한 새로운 품사가 나오면 선생님이 앞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8과 본문을 끝날 때까지 이 8개 품사를 한 번씩 이상은 반드시 살펴보고 가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자주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배운 내용도 계속 복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